환자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풀리는 분은 계속 풀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상꼬미들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발치 후에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상담을 하면 환자에게 어떻게 사전에 응대를 하면 그런 발치 후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저희 애정하는 상꼬미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임플란트 진료 때 나사 풀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 상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우리 상꼬미를 위한 영상으로 지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내가 조금 아껴서 쓰면 좀 오래 쓸 수 있고, 어떻게 아껴? 껌 같은 거 안 드신다든지 얼음 안 깨물어 먹고 견과류 같은 거 좀 피한다든지 순간적으로 어떠한 힘이 꽉 드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고,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치아를 일을 시키는 거, 껌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젤리 이런 거, 그런 거 좀 피해서 드시면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 있어요. 혹은 이갈이가 있다면 이갈이 치료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런 나사로 쪼는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계속 뭔가 힘이 가해진다거나 이갈이가 있어서, 아니면 껌을 먹어서 계속 치아를 이렇게 한다든지 젤리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풀려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요. 식사를 할 때 반복적인 힘을 받으면 그 힘이 나사를 푸는 반대 방향일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러면 풀리기도 해요. 우리 의자에 나사가 풀리면 또 쪼잖아요. 드라이버 같은 걸로. 그렇게 풀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음식들은 피해주는 게 오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교에서 저희가 배울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이 안에다가 나사 있는 거 쪼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대부분 환자분의 습관에 따라서 풀리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기검진 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는데 그때마다 오셔서 쪼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풀리거나 불편하면 와서 쪼을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불편할 때 오면 이미 문제가 생겼을 경우잖아요. 그때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 꾸준히 받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신경을 써라. 그럼요, 맞아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임플란트를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이 임플란트에 경험이 있던 경험이 없던, 우선적으로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상담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자분에게 잇몸 아래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그 픽처, 임플란트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죠. 그 픽처와 우리가 씹기 위해서 잇몸 위에 올라가야 되는 어복과 보철, 이거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 잘 설명하고 계실 거예요. 그 구조를 설명드릴 때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의 구조는 분리형 구조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 분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속품이 발생을 하는데, 임플란트 픽처와 어벗을 연결하는 부속품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작은 스크류라는 나사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잇몸 위에 올라가는 어벗과 보철을 연결하는 것은 세면이라는 접착제로 붙여서 그렇게 임플란트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를 드릴 때 그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식습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양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저 역시도 환자분들에게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더 있다면 그건 이것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네. 어떠한 것에 동기부여, 내가 하지 않았던 식습관 개선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오징어 먹고 싶으면 오징어 먹고 뭐 껌 씹고 싶으면 껌 씹고 얼음 깨물어 먹고 싶으면 얼음 깨물어 먹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아를 혹사시키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치 관리도 잘 안 했을 거니까 뭔가 중치가 생겨서 이를 뺐던, 이가 파절이 돼서 뺐던, 아니면 잇몸 질환이 생겨서 뺐던 그 원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 당신은 기존에 가졌던 그러한 습관들을 조금 고쳐야 돼요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왜, 이걸 왜 고쳐야 되냐면 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에게 나사 풀림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PPT를 좀 열어놓고 상담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PPT인데요. 네, 나사 풀림의 원인이나 왜 나사가 풀리는지, 풀렸을 때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하면 그게 귀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설명을 하는 것들이 환자의 머리에 100%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각적으로 눈에 담아 갈 수 있게끔, 눈에 익힌 거는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혹은 차후에 다시 그걸 보여주거나 뭔가 상기시켰을 때 빨리 내 머릿속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PPT를 좀 만들어서 환자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나사 풀림이 이래서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사 풀림과 더불어서 어떠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계속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게 힘에 의해서 딱 쪼아졌을 때는 그 나사가 어느 정도 씹는 힘을 견딥니다. 근데 풀렸어요. 풀린 상태에서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힘을 잘못 팍 써가지고 강한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안에 있는 스크류가 파절되기도 해요. 혹은 그 밀링 어봇의 어떠한 구조물이 파절되기도 하고요. 임플란트가 찢기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 풀림의 그 증상, 왜 나사가 풀리는지 그거는 꼭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할 때 나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떨 때 풀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환자가 인지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절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때가 있죠. 수술할 때 여러분들 동의서 받으시잖아요. 그 동의서 받을 때 나사에 풀림 증상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려야 돼요. 동의서 받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동의서 혹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그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찬찬히 보세요. 보철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요. 교합력에 의해서, 씹는 힘에 의해서 나사가 풀릴 수 있고 보철물이 파절될 수 있고 보철물이 떨어질 수 있고 라는 형태의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상담 때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동의서 받을 때도 한 번 더 인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씹는 힘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라고 저는 설명드려요. 내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설명을 하면 그건 네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근거화되어 있는 얘기야 라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하는 편이에요.
동의서 처음 받을 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요. 그 풀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여러 번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저희 병원에서 만든 간단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임플란트를 어느 시점에 하냐에 따라서 받는 동의서가 다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동의서를 받을 때는 동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거든요. 동의서를 하나 작성을 하실 건데, 이 동의서는 저희 병원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한 거를 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합병증 등을 이렇게 공식화해 놓은 동의서를 저희가 작성할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언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환자분이 공신력 있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 전에 그게 없을 때보다, 그냥 병원에서 만든 동의서를 쓸 때보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동의서를 받을 거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어느 병원에서 하시던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으면 크게 거부감이 없기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네,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의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지금 우리 병원이 쓰고 있는 동의서가 그냥 병원에서 제작한 동의서만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동의서를 살펴보시고 동의서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담 때 나사 풀림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또 왜 일어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의서 받을 때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설명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세 번째, 보철이 들어가는 시점에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철이 들어갈 때 보철 그냥 세팅 시작하고 원장님 뭐 세팅하고 끝 이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 가실 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불편하시면 오시면 되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진료실에 계신 선생님하고도 합이 좀 좋아야 되고, 혹은 원장님이 해주면 너무나 좋긴 한데요. 만약에 진료실 스태프분도 해주지 않고 원장님이 해주지도 않는다면, 네, 상담가가 환자분 가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병원은 세팅을 할 때 모델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세팅을 하시는 선생님이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보면 임플란트를 대체해서 쓰는 레바날로그가 석고 모델에 박혀 있고, 그 위에 이제 잇몸 역할을 하는 빨간색 검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기공소에 따라서 만드는 뭐 제작 환경에 따라서 그 잇몸을 구현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라서, 근데 잇몸을 구현해서 주시는 곳은 이제 잇몸 두께가 임플란트 그 피익처를 심어 놓은 끝에서 그 다음에 잇몸 두께까지가 좀 표현이 되니까 환자분한테 조금 더 뭐 양치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가 좀 더 쉽겠죠. 당신의 잇몸이 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끼이면 제거가 되기가 힘드니까 잘 양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네, 또 새길로 빠졌네요. 어쨌든 그 모델을 보고, 네, 그 픽처하고 그 위에 어벗이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스크류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보철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임플란트 픽처에서 꽂혀있는 어벗을 제거를 하고 보철도 제거를 하고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환자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환자분의 잇몸뼈 안에 이런 임플란트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레바널로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기둥을 끼워 드릴 거예요 라고 해서 어벗을 체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벗을 체결시킬 때 그 안에 있는 스크류는 빼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벗을 체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델에 있는 레바날로그랑 스크류가 빠져있는 어벗은 끼워놔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다고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빼놓은 스크류를 밀링의 그 어벗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에게 이 임플란트와 뼈에 있는 임플란트와 지금 만들어 온 이 기둥을 이 작은 스크류라는 것을 넣어서 쪼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얘를 붙여 드릴 거예요. 보철을 붙이는 것까지 그 모형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오늘 완성이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네. 그 오늘 진료 어떤 진료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체어사이드의 상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시하시는 분이 조금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병원이 너무 바쁘지 않아서 실장님이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면 환자분 세팅하기 전에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네, 저희는 가실 때 안내문을 하나 더 드리거든요. 세팅을 하시고 가실 때 어벗 안에 있는 스크류가 풀릴 수 있고 어떨 때 풀릴 수 있고 풀리면 어떠한 증상이 느껴지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안내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주의사항 설명하는 것처럼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 안내문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 안내문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런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진료를 하는 순간순간에 계속 나사 풀림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은 어떻게 조금 그 풀리지 않게끔 오래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컴플레인을 예방을 한다는 거, 컴플레인 예방 상담을 한다는 거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느끼셨을 건데 사전 설명이에요. 네,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컴플레인을 할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했지라고 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갈까에 대한 그 판가름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얘기했죠. 나사 풀린다고 얘기했죠. 근데 환자분이 나중에 보철하고 나사가 풀리면 막 화를 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컴플레인 응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곰곰이 그 상담하는 패턴을 들여다보면 아마 상담하는 날만 설명을 했다거나 조금 더 뭔가 설명을 하셨다면 동의서 받을 때 그 동의서 안에 그 내용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거를 사전 고지하는 그 순간순간이 어느 순간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상담의 순간 때 네, 한번 설명드리고 동의서 받을 때 또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철 제작해서 세팅하는 날 또 한번 설명드리고 세팅하고 가실 때 또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환자분의 컴플레인을 하는 그 환경이 좀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도 환자분들이 나사가 풀렸어요 해서 오시거든요. 이게 스크류 타입의 어벗은 나사 풀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저는 이제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상담 때 제가 이거 나사 안 풀리려면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식습관 개선해야 되는 거나 이런 거 좀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좀 물어요. 그건 뭐예요? 너 잘하고 있었지? 네가 뭔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맞다. 뭐 그러신다거나 제가 운전을 해서 졸리면 껌을 좀 자주 씹었더니 풀렸나 봐요 라든지 아니 얼마 전에 오셨던 환자분은 하리보 먹다가 네 뭐 탈이 나서 오셔가지고 또 새로 보철 제작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설명했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서 오셨을 때 또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떤 음식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어떠한 습관이 있다면 장치를 좀 써야 될 수도 있고 이갈이 있으시면 보톡스를 맞거나 이갈이 장치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그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전동 칫솔이나 워터픽 같은 거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치간 칫솔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각을 잘 쓰셔야 돼요. 라고 그 환자분한테 맞는 구강 관리법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은 내가 미리 예측해서 조금 자주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전 고지 외에는 사실은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사 풀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습관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이갈이가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껌도 되게 자주 씹으시거든요. 그런 껌 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하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로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런 걸 즐겨 할 때 나사가 풀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분리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쉽게 생각을 했을 때 왜 이케아 가구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가구들 뭔가 분리되어 있는 걸 조립하는 것들은 사용감이 있으면 그 나사는 풀리기 마련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한 번 풀린 건 어때요? 안 풀리는 건 생전가야 안 풀려요. 근데 한 번 풀리기 시작한 건 정말 잘 풀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거기에 어떠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전에 이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것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환자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풀리는 분은 계속 풀리거든요. 그리고 입안에 만약에 4개의 임플란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4개가 다 똑같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 유독 더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자분도 이렇게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실장님 얘기처럼 알겠어. 이거 풀린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얘만 풀려? 다른 건 안 풀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신발의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신발을 신고 걸어도 누군가는 바깥쪽이 많이 닳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쪽이 많이 닳기도 하고 누군가는 똑같이 닳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른쪽만 닳기도 하고 다 다르다. 나의 습관에 따라서 신발 밑창이 닳는 게 다르지 않냐. 환자분의 그쪽 부분만 유독 잘 풀린다면 다른 치아보다 그 치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거다. 그러면 그쪽 말고 반대쪽에 잘 풀리지 않은 쪽 치아도 좀 잘 사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자분이 쓰시는 습관을 한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죠. 이게 희한하게 한번 풀린 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과를 보고 만약에 그 풀리는 횟수가 너무 작거나 하면 원장님께서 뭐 스크류를 교체를 해주시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풀리면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또 잘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봐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 멘트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컴플레인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너무 이 상황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오인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라는 말을 같이 해주는 거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정리가 되셨죠?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전고지가 중요하다. 컴플레인 예방 상담에는 사전고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컴플레인이 발생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사전 진압을 해라. 사전 진압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선수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우리가 더 잘 봐주겠다. 잦은 발생일 때는 어떠한 대안책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해줘라. 뭐 정리해보자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실 때요, 종이 한 장 주세요.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우리 발치하거나 뭐 이랬을 때 주의사항 드리는 것처럼 나사 풀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적힌 종이 한 장 주시면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는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예방 상담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거화해서 상담하시기를 바랄게요. 혹시나 이번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나는 이럴 때 상담이 좀 힘들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상꼬미들을 위해, 상꼬미들이 조금 더 쉬운 상담을 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팁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낯간지럽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애정 담긴 댓글도 너무너무 애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